오후 수업에는 세팅을 좀 할게요. 40분 하나 튕길 것 같은데 오후 수업 때는 좀 세팅을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도록 할게요. 음. 자 봅시다. 자 명제가 자 페이지는 인제 문제는 숙제는 다 했고요. 질문 다 끝났죠? 음. 자 29 페이지입니다. 자 29 페이지. 어 명제가 거짓인 극한의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자 명제가 거짓인 거. 자 더하고 뺀 녀석이 수렴했을 때 각각의 수렴은 수렴한다.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성질 말고 대부분의 인제 다른 것들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제 수투하고 미적분에서 나오는 명제의 역은 거의 대부분 다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성질이 역이잖아.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발례를 보면 자 요렇게 보면 되거든. 뭐 책에서도 이제 발례를 요런 식으로 들었지. 발산하는 두 수열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요 친구가 1이 되니까 상수로 수렴하는데 뭐 요런 식으로 들어도 돼요. 진동하는 걸로 둬도 돼요. 요런 식으로 진동하고 b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진동하는 두 수열을 더했을 때도 수렴하게 되죠. 뭐 요런 식으로 발례를 들어서 보이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곱하는 수열 또한 어떻게 되는가 거짓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위에 있는 예시로 마찬가지로 발례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곱한 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죠. 자 그쵸? 이 친구가 여기에도 대입되죠. 그치? 곱한 녀석이 수렴했었을 때 둘 다 발산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하나 수렴한다도 거짓입니다. 알겠지? 그쵸? 제곱한 녀석이 수렴한다고 해서 AN이 수렴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발려도 AN이 어떻게 될 때? 진동할 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요렇게 됐을 때 AN의 제곱은 1, 1, 1, 1 상수를 가지기 때문에 수렴하거든요. 그지? 수렴하게 되시고요. 그치만 AN은 진동하면서 발산합니다. 그쵸? 나눈 녀석도 마찬가지. 음. 나눈 녀석도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지는 않는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시다. 자, 요렇게 볼게요. AN, BN이 수렴해. AN이 수렴해, 베타로. 자, 그러려면 요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두 수열의 극한을 나눠야지만이 얘가 나오지. 그쵸? 나눴을 때 이 친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누기를 할 때 선생님 내가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수렴하는 거랑 나누었을 때 수렴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지. 그치? 왜냐? 이 수렴하는 녀석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친구가 AN이 만약에 요 친구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친구는 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 친구 B에는 수렴한다가 거짓이에요. 이것도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조건이 붙으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음. 자, 요 친구 발례. 101010하고 01011은 이따가 급수에서도 나오는 발례이기 때문에 요 친구는 발례를 외워둡시다. 곱한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치?
요 친구 역은 성립해요. 역은 성립하지만 요 녀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요 친구. 얘는 이렇게 볼까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AN을 빼게 되면 여기 경계값 0 되죠. BN 되죠. AN 되죠. 그다음에 여기 CNAN 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요 친구 BN 빼기 AN이 0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치만 AN이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BN이 수렴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거짓인데 만약에 BN-AN이 수렴한다라고 하시면 이 친구는 참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면 이 친구가 0에 수렴한다. 진동할 수도 있죠. 발산에서는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에서 진동인 경우가 발례로 주로 사용이 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발례를 그러니까 진동 꼭 정확하게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진동하는 녀석으로 발례를 들어서 거짓인 녀석은 발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참인 녀석은 어떻게 돼? 증명해서 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8번이?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발례도 잘 보면 밑에 있으신 발례도 보면은 지금 BN이 N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친구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요 친구가 요 친구가 0에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산하는 경우에도 0에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에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N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거짓이겠죠. 지금 발례도 보면 얘도 극한이 무한대로 가고 이 친구도 극한이 무한대로 가고 이 친구도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발례를 들었죠. 그치만 요 뺀 녀석은 0으로 수렴하는 요런 식으로 발례를 들면은 샌드위치 정리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증명이 가능해요. 발례를 들어서. 이해됐죠? 이해 또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나는 발례를 뭐 다 모르겠다. 그때그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앞에 있는 거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암기 과목처럼. 다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 뺀 게 요게 됐을 때 0으로 수렴할 때 이 친구가 되느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요 녀석의 경우는 조금 변형을 해 주면 이렇게 된다. 그치? 만약에 알파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면 얘가 1에 수렴하는 건 맞아. 근데 알파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힌트가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거짓이 된다라고 살짝 봐 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어떻게 해 주면 돼? 이 친구의 경우는 AN이 무한대로 가지 않는 발례를 드시면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책의 밑에 있는 식으로 발례를 드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발례를 들어도 되냐면 예를 든다면 이 친구는 음 어떤 식으로 발례를 들까? 음 AN이 진동하는 걸로 발례를 들어도 되겠죠. AN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고 B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것도 1에 수렴하네. 발례를 다른 걸로 들어야 되겠다. 요 친구는 그럼 유리함수로 들을까요? 요 친구 n분의 1 되고 요 친구는 n제곱분의 1 요런 식으로 들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또 추가로 있어야 된다. 참이 되려면 요 조건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은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기본 성질로 증명이 불가능하다. 자, 요 친구는 참이죠. 니은은. 왜냐하면 요 친구는 이렇게 볼까요? AN도 수렴하지. AN도 수렴하지. 수렴하는 거는 찢어줄 수 있다고 했죠. 찢어주시면 둘 다 알파에 수렴하니까 얘는 기본 성질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니은은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요 두 수렴하지. 수렴하지. 이 두 수렴하는 수열을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이 친구 2번식이라고 했었을 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친구 유도 되죠. 그치? 알파에 수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수열의 진위 판별 하시면 됩니다. 진위 판별이라고요. 진위 판별. 진위 판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세 가지,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수열로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등차 수열인 경우,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인 경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낯선 수열인 경우. 자, 요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등차 수열일 때는 우리는 극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등차 수열은 AN이 1차식이기 때문에 극한을 치게 되면 얘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치? 리미트 극한을 치게 되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의 극한은 굳이 수렴 발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발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만 따지게 되고요. 여기 단원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낯선 수열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따지면 되냐면 첫 번째 기본 성질을 이용하거나 두 번째 아까 전에 있는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해보는 거지. 낯선 수열을 했을 때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그렇지. 나열해보는 거지. 나열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샌드위치. 그러니까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샌드위치 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점화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오늘 시간은 뭐 할 거다?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자, 이 친구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음, 그러니까 이 친구 나열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R, R제곱, R3제곱, R4제곱 요런 식으로 쭉 되겠지. 그래서 끝자락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수렴 발산하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자, 요 친구에서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2 들어가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R의 n제곱이 극한 때리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치?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두 번째가 뭐 낯선 수열? 해본다. 그냥 나열해보는 거야. 나열. 쭉 나열해보는 거야. 시키는데요. 나열해봤을 때 규칙성이 나오는 것은 거의 아니면 등차 아니면 등비로 나와요. 등차, 등비. 그냥 쭉 해봐서 뭐 근데 이게 쭉 해봤을 때 등차, 등비 아니면 등차, 등비의 합으로 나오시거든. 그럼 쭉 나열했을 때 등차, 등비나 등차, 등비의 합으로 나오시게 되면 어 그냥
등차 등비하고 나면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는 건데 첫 번째 항부터 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항서부터 등차 등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고런 식으로 보면 돼요. 쭉 나열해 보면 된다는 거지. 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 1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1에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됐을 때 즉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수식으로 바꿨을 때 분모가 더 큰 분수식이요. 더 큰 분수식. 이해되셨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을 쭉 어떻게 되는가? 거듭 제곱했을 때도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쭉 거듭 제곱했을 때도 이 친구가 전부 다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도 진동하게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1일 때는 단순 진동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돼? 커지는 진동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접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거 외워서 풀지 말고요. 직접 따지셔야 돼요. 이것 좀 주의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너네가 자 요런 식으로 나왔어. 자, 요 수열이 어떻게 되는가? 극한을 구하래. 아,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숫자를 들면 돼. 2분의 1을 졸라고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시를 들면. 그러니까 분모가 더 분수꼴일 때는. 2분의 1을 졸라고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가 근사값이 0에 수렴하지 않겠어? 그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n이 곱해지면서 풀마 되긴 하겠지만 그 점근선이 0에 가까워진다고. 근사값이. 극한은 내가 두 가지를 했지. 상수로 쭉 해서 일정해지거나 근사값을 수렴하는 값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봅시다. 아래 4n 플러스 3제곱일 때는 요 친구는 잘 봐. 쭉 나열을 해봐. 쭉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래 7승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아래 11승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몇 승 돼? 15승 되고 그 다음에 아래 19승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공비가 아래 4제곱이겠지. 그러면 잘 봐. 요 친구가 플러스 1일 때도 수렴을 하지만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가.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직접 해봐야 된다.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요.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따져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치만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한 문제에서는 얘는 어떻게 돼?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극한 치면 얘는 발산. 예, 정확하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4분의 3을 졸라 곱하면, 그지? 요 녀석은 3분의 1을 졸라 곱하면 분모가 더 큰 분수꼴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0에 수렴하죠.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된다? 진동이죠. 발산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3분의 1을 졸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0에 수렴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을 볼까요? 보기 2번.
자, 요 친구를 딱 봤었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n-1 차 다항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잘 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 아, 이거 한글 검은색으로 쓰자. 잘 봐. 이렇게 되잖아. 잘 보시면 이 친구가 바뀌는 값은 n이 변수인 거야. n이 변수라고. 이 n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커지는 거라고.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상수라고. 고정된 값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고정된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잘 봐. 이 친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무한번 계속 곱해지는 거야.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1차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식의 밑으로 봐야 되지. 이 지수식의 밑으로 보고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실험 발산이 결정이 되겠구나. 곱해지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2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비가 되겠고, 이 녀석이 뭐다? 계속 곱해지는 공비가 되겠고, 이 친구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실험하겠죠. 그치? 절대로 이 친구를 1차식으로 보면 안 된다. 뭘로 봐야 된다? 공비로 봐야 된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곱해지는 이 친구는 지수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얘가 어떻게 되는가? 무한대로 쭉 발산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늙어 뒤질 때까지 계속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극한이 결정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 친구 조낸 곱해졌을 때 수렴하려면 이 범위가 어떻게, 이 밑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1 경계 포함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 푸셔서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빨리 내라고 쳐, 채팅.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치고. 이해됐어요? 자, 요거 있잖아. 조금 한번 따로 봅시다. 가장 기본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은 그 줌이 40분에 끊길 때까지 수업할게요. 자, 자 보시면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알파벳이 누구누구 있어? 알파벳이 문자가 n이라는 문자가 있고 r이라는 문자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를 봐야 돼. n이라는 녀석이 변수고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누가 무한번 곱해져? r이라는 녀석이 무한번 곱해지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꼴 파악을 했었을 때 이 친구 어떻게 돼? 미친 r의 범위에 따라 극한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왜 마이너스 1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잘 봐.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이때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x가 언제냐면 x가 1일 때지. x가 1이면 요 밑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질문한 친구 이해돼요? 그러면 잘 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 1이 곱해질 때마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진동할 거 아니야. 마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 계속 진동하듯이. 질문한 친구 이해돼요? x가 1일 때 요 친구 밑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잘 봐. 식을 좀 써볼까? x가 플러스 1이 됐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지. 그러니까 x가 상수인데 이 x의 값에 따라서 발산이 결정이 된다고. x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돼? 요 수열은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수열 아니야? 그럼 얘가 수렴하게서 발산하겠어?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요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치만 어떻게 돼? x가 어떻게 돼? 4가 됐어. 그 밑이 1이 되지. 그 밑이 1일 때는 1, 1, 1, 1, 1, 1, 1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수렴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붙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했나요? 아,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잖아? 자, 그럼 요 친구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 녀석에서는 다시 여기서도 어떻게 되는가? 미친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극한이 결정된다는 거 질문한 친구 이것도 이해되나요? 자, 요것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항상 보면 잘 봐. 여러분들이 경계값이 어떻게 돼? 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밑이 1을 경계로 케이스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친구의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극한을 결정을 해줄 때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 친구. 자, 중요해요.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경계로 하는 범위로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할 때 r이 0보다 크잖아. 자, r이 0보다 크잖아. 수직선으로 딱 그리면 r이 0보다 크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계로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얘는 케이스 분류를 총 몇 개로 할 수 있냐면 3개로 할 수 있어. 첫 번째 케이스 0하고 1 사이의 경우. 10분 뒤에 종료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r이 1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 r이 1보다 더 큰 경우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경계로 케이스 분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세 가지로 해줍니다. 첫 번째, r이 1보다 더 큰 경우. 자, 두 번째, r이 0이 되는 경우. 세 번째, r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 자, r이 1보다 더 큰 경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으로 이제 2, 3, 4, 5, 6, 7, 8, 2, 3, 4, 5, 6, 7, 8, r을 2, 3, 4, 5, 6, 7, 8 이런 숫자로 약간 감정 잡아. 약간 상수를 감정 잡고 이 문제를 딱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r의 n제곱 그 다음에 r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잘 봐.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가있고 이 친구 무한대로 가지 않아? 만약에 어떻게 돼? 이 친구가 무한대로 곱해졌는데 r이 숫자 2 정도로 보시면 어떻게 돼? 2가 무한번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 이해돼요? 따라오고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꼴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꼴 파악을 하시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그럼 무한대로 가시는 요 녀석 이것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무한대로 가시는 요 녀석을 어떻게 돼? 분모 분자에 나눠.
1보다 더 큰 녀석이야. R은. R은 2 정도인 상수 정도로 감정 잡아봐.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곱해지면 얘는 어디에 수렴하겠어? 0에 수렴하겠지.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0 플러스 1분의 1에 수렴하니까 1에 수렴한다. 되셨나요? 됐나요? 자, R이 0이 아니고 1인 경우. 자, R이 1이 됐어. 근데 이 녀석이 뭐야? R이 1이라고. 그러면 1은 무한번 곱해도 어떻게 돼? 1이잖아. 2분의 1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아까 전에 1에 수렴했지? 이 친구는 2분의 1에 수렴하지. 다시 뭐라고? R의 범위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극한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분수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감정 잡을 때 숫자로 살짝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요런 식으로 갬성 잡아봐. 머릿속으로. 이 R이라는 건 한 2분의 1 정도의 숫자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잘 봐. 꼴 파악을 먼저 하는 거야. 꼴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친구 둘 다 어떻게 돼? 0에 수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니까 위에처럼 풀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돼? 얘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 친구가 2, R이 2, 3, 4, 5, 6, 7, 8 이렇게 될 때는 1에 수렴하고 R이 1이면 2분의 1에 수렴하고 R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요런 숫자, 분수꼴 0하고 1 사이 분수꼴이 된다면 이 친구는 0에 수렴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오고 있니? 자, 등비수열 극한입니다. 자, 익힘 1번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 등비수열의 지수식에서는 밑이 곧 뭐가 된다? 밑이 곧 공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밑의 절대값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 요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밑이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거야. 이해돼? 자, 보시면 여기서 밑이 가장 큰 숫자는 뭔 거야? 5지. 이 5가 영향력이 가장 큰 숫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모분자의 5의 n제곱을 가지고 변형을 해주는 거야. 분모분자의 5의 n제곱을 분모분자에 나눠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다시 꼴 파악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꼴 파악하시면 얘 무한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얘는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나눈 거야. 얘 무한대로 딱 튕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에 수렴하고 얘가 0에 수렴하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0 플러스 1분의 0에 수렴해서 얘는 0에 수렴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요 친구도 가장 영향력이 일단 꼴 파악을 하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꼴 파악이 가장 먼저야. 왜냐? 무한대가 되면 2를 조낸 곱해든 3을 조낸 곱해든 무한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같은 경우도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3의 n제곱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분모분자에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지수법칙을 써주면 아이고 지수법칙을 써주면 이 친구는 2 곱하기 3분의 2 n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도 3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극한을 때리죠.
얘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0에 수렴하죠. 얘도 무한대로 갔었을 때 3분의 1을 조낸 곱하면 0에 수렴하니까 요 친구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3에 수렴해서 3에 수렴합니다.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제가 자 요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도 누가 영향력이 가장 큰 거야? 쌤 2가 제일 3이 제일 크고 마이너스 5가 제일 작으니까 3의 n제곱요 이러면 안 돼.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5의 n제곱이 영향력이 가장 큰 거니까 얘로 나누셔야 돼요. 이해됐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 누가 영향력이 큰 거야? 5의 n제곱이 영향이 크지.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극한 때리면 무한대로 가지. 또 얘는 극한 때리면 어떻게 돼? 0으로 가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0 마이너스 1 꼴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익힘 2번. 요 녀석 앞에도 이렇게 살짝 붙여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요렇게 살짝 붙이면 결국에 누가 바뀌는 거야? 이 n이 변수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 얘가 무한번 곱해진다고. 그러면 얘가 무한번 곱해졌을 때 수렴하려면 얘가 어떤 숫자여야 되겠어? 1 되거나 뭐 2분의 1 되거나 3분의 1 되거나 4분의 1 요런 숫자가 돼야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요런 숫자들이 되어야 졸라 곱했을 때 수렴하겠지. 이해돼요? 이해됐으면 네 라고 쳐 빨리. 감성 잡았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2분의 1을) 졸라 곱해야 이게 미친 거지. 2분의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자기 자신이 계속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가